분입니다. 정혜월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고전은 어떤 걸까요? 예, 역시 정말 제가 가장 많이 강의를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강의를 가장 많이 요청받는 작품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걸 요청을 또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고전에 관한 강의를 이제 저도 자주 하는 편인데 네. 가장 도서관 분들이 좋아하시는, 도서관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또 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필독서로 뭐 지정돼 있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데미안을 원하시는 학교가 많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고전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셰익스피어는 잘 안 들어오는데 셰익스피어가 사실 세계 문학사에서는 가장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셰익스피어보다도 한국에서는 헤르만 헤세가 더 유명하고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은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데미안 같은 경우는 매번 개정판이 나오고 뭐 사실 정말 그 이상한 번역본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워낙에 유행을 안 타는 책이다 보니까 뭐 나왔다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정말 이렇게 조금만 살짝만 번역 바꿔서 표지만 이쁘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데미안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개정판이 나오고 또 리커버가 나오고 초판본이라면서 또 나오고 초판본 커버라고 하면서 또 나오는데 데미안이 1919년 작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3.1운동에서 이 국가를 찾기 위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집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분투하던 시절에 독일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그러네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거든요. 끝나고 이제 집단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독일은 질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그 전쟁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 1차 세계대전의 실패 때문에 또 2차 대전도 일어난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일 국민들의 엄청나게 상처 입은 마음에 커다란 치유가 되어준 책이 데미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 이제 1919년 3.1 만세운동 말씀도 해주셨지만 약간 전환기였던 시기에 전 세계가 전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다. 네. 그래서 데미안을 첫 작품으로 지금 갖고 나오셨는데 지금 뭐랄까 데미안을 그러면 그 고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도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친구도 저도 있고. 좋아하는데 보통은 이제 너무 많이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질리거든요. 그런데 데미안은 그렇진 않아요. 계속 재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다. 계속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정말 뛰어난 점을 계속 막 수십 번을 강의해도 수십 번을 또 읽어봐도 강의할 때마다 또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새로운 어떤 빛나는 점을 찾게 되는 작품이라서 지겹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고전 읽기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데미안 물론 뭐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청소년 필독서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하는데 포기하신 분도 많아요. 집엔 다 있지만 필독서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도 하고요. 내용이 결코 쉽지 않고 사실 헤르만 헤세 작품 중에서 좀 어려운 축에 속하죠. 그러면 먼저 이 작품의 줄거리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주인공하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싱클레어인데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은 사실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모범생이고 좀 마음이 이렇게 심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잘 상처받고 예민하고 그런 이제 사춘기에 아직 접어들기 직전. 그래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설렘과 어떤 사춘기가 오기 직전에 어떤 이제 막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이런 순진한 소년이었는데 그런 싱클레어에게 그러니까 집안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이 마을은 이제 독일 남부에 이제 헤르만 헤세가 원래 살았던 그 칼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을 모델로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가보기도 했고요. 헤세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곳에 직접 가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나오는 그 모습하고 예. 데미안에서 나오는 그 동네의 묘사가 굉장히 비슷한데 그 마을을 아마도 모델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을브론 신학교라는 데서 헤르만 헤세가 다니다가 퇴학을 당해요. 예. 그 얘기도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으신 다음에 데미안을 읽으면 훨씬 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서는 좀 쉬우니까 수레바퀴 아래서의 그 사춘기 소년의 방황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데미안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순서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데미안은 그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이제 크로머라는 요새 말로 하면 좀 그 일진 같은 애예요. 예, 괴롭혀요 얘를. 그래서 그런데 싱클레어도 잘못을 했어요. 뭐냐면 싱클레어도 이제 왜 어린아이들이 특히 소년들이 모여서 왜 힘자랑하고 나 이런 일 있었어 막 이렇게 영웅담을 얘기하는데 싱클레어는 그쵸.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느 그 부잣집 그 정원에서 사과를 훔쳤다고 예,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야. 네, 용감하게 사과를 훔쳤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허풍을 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크는 건데 크로머가 좀 잔인하게도 어린 아이인데도 크로머는 굉장히 이제 험악한 환경에서 자라나거든요.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이고 폭력적이고 이 모두에게 좀 폭력적인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싱클레어는 네. 이제 공부 잘한 도련님 같이 큰 그렇죠. 모범생이고 네. 지금 크로머라고 하는 친구는 예. 좀 집안 환경도 좋지 않고 거기서 네. 이제 거칠게 자란 친구다.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단점을 이제 발견하고 크로머가 이제 싱클레어를 괴롭히기로 결정을 한 거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너 사과 훔친 거 정말이지? 그랬더니 얘는 또 호기롭게 싱클레어는 정말이야?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는. 너 진짜지? 네, 그래서 자기가 왕따 당할까봐 네. 좀 세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럼 네가 사과를 훔친 걸 너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도 무섭겠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싱클레어는 지금 이제 11살, 12살 이때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그냥 한번 장난으로 그래본 건데. 싱클레어는 너무 순진했고 이 친구는 세상을 너무 빨리 깨달은 친구 같다. 네, 그래서 드네요. 누군가의 약점을 잡으면 그 사람을 정말 뜯어먹을 수 있는,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걸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머가 이제 계속 휘파람만 불면 이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요. 예, 그래서 크로머가 계속해서 싱클레어를 이제 노예화 시키니까 예. 싱클레어는 이제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죠. 신경쇠약에 걸려서 얘가 휘파람만 불어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싱클레어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저금통을 뜯기까지 해요. 엄마 몰래. 그 친구가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갖다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크로머는 너희 집 부자잖아. 2마르크 정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용돈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네. 뭐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용돈이 없었던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저금통을 뜯고 이러다가 지갑에도 손을 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크로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다음에는 너희 누나를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누나를요? 누나를 왜요?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런가요? 크로머가 누나를 찍은 거죠.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를 이제 괴롭히려고 누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너희 누나 그러니까 싱클레어의 누나가 예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싱클레어는 뭔진 모르겠지만 누나를 데리고 일이 커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누나를 데려오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누나에 대한 보호 본능이 이제 이 소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병이 나버린 거죠. 이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돈은 갖다 줘야겠고 맞아요. 누나도 불러오라고 하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왕따 당하는 어린이의 심정을 되게 비슷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괴롭힘, 심각한 허레스먼트라고 하잖아요. 괴롭힘, 집단적인. 그래서 크로머와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이 같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는 이제 그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혜성처럼 데미안이라는 전학생이 나타나요. 아, 예,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전학생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 폭력적으로 나타나서 막 주먹으로 패고 이러면은 이건 문학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이제 뭐 영웅 뭐 히어로물이 돼버릴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데미안이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얘를 싱클레어를. 그래서 네. 싱클레어를 관찰하면서 너 누군가를 겁내고 있구나.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게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배당한다면 너는 영원히 주인의 삶을 살 수 없어. 영원히 네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너를 괴롭히는지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미안도 어린이거든요 아직. 그런데 이 몸집만 어린이고 하는 말이 어른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계속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또 이제 보통 애도 아니에요. 싱클레어도 너무 자존심이 강한 나머지 부모님한테 말하면 해결이 될 텐데 네.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부모님한테 말한다면 너 큰일 난다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그런데 데미안이 실제로 제대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걸 똑바로 목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표정 같은 것을 보고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괴롭히는데 혹시 크로머라는 애 아니니? 라고 이제 계속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유도신문을 했는데 아니야 하면서 막 계속 도망가는데 결국은 데미안이 알아내서 크로머를 멀리 물리쳐줘요. 예, 크로머가 다시는 그래서 크로머가 이제 싱클레어를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 딱 그렇게 틀어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데미안이 이제 뭔가 비범함을 보여주는데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데미안은 때리진 않았어 걱정 마 하면서 때리진 않고 크로머가 알아듣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데미안을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데미안이 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것들이 좀 빠져 있고 데미안이 뭔가 나서니까 일이 해결돼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싱클레어가 그러면 이제 고마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마움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친구가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좀 왠지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너무 비범해 보이니까 그렇죠. 기가 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맙고 데미안이 매력적이고 이런 걸 알면서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도망다녀요. 얘도 같이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데미안이 이제 점점 더 싱클레어에게 그 친해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카인과 아벨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네.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두 사람이 친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친해지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1차 세계대전에 데미안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싱클레어도 참전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데미안의 어머니가 에바 부인인데 에바 부인이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또 인물이거든요. 에바 부인에게 싱클레어가 사랑에 빠져요. 친구 어머니한테.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친구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좀 재밌고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하는 내용들이 또 소설에서는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이 맨 앞 장면이 두 세계에 분리된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 세계는 너무나 안전하고 아벨의 세계인 거죠. 네. 안전하고 복종적이고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면 그냥 세상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아주 모범적인 집안인데 또 그 바깥에는 크로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크로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로머나 아니면은 다른 주변에 아주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는 살인도 있고 막 범죄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자살도 있고 이렇게 무서운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계의 빛과 어둠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세계가 아주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세계가 그렇게 그래서 그 세계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인물이 또 하녀가 있어요. 예, 하녀가 있는데
그런 인물 여러 가지 인물 설명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데미안. 지금 청취자 7819님께서 네. 고1 딸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 데미안을 소개해 주셔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시험 기간임에도 지금 함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네. 고전 문학은 그런 힘이 있죠. 네. 이걸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지? 네.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캐릭터, 재미있는 흥미로운 캐릭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에바 부인 얘기 해주셨고. 에바 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작품 안에서 역할도 굉장히 큰 거죠. 예, 에바 부인은 일종의 이제 단테 베아트리체가 있다면 데미안에는 에바 부인이 있는 거죠. 이상적인 여인상이고 네. 구원의 여신상인데 이것은 이제 융심리학과도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헤르만 헤세가 융심리학 테라피를 받았기 때문에 60회 정도를 받았대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군요. 예, 60회 정도를 받았으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헤르만 헤세가 사실 데미안 이전과 이후의 작품이 굉장히 달라요. 데미안 이전의 작품은 아름답고 재밌는데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이면서 그러면서 큰 사상적 깊이는 없어요, 솔직히. 그 수레바퀴 아래에서 네, 얘기하신 굉장히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랑자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낭만주의예요, 딱. 예, 낭만주의적인 느낌인데 데미안 이후에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해지고 종교에 대한 비판과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본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세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둘 다 있었거든요. 예, 믿기도 했지만 비판적인 의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데미안에서 본격적으로 보여주죠. 종교와의 한판 싸움, 그리고 또 철학적인 깊이,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옴으로써 독일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세계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1919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집단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면 독일에서는 이제 집단의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것을 잃은 개인들이 과연 나 자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창졸간에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개인의 발견이었던 거예요. 그 싱클레어가 그러면 독일 사람들을 상징하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전쟁 속에서 정말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애국심 하나로 그냥 전쟁에 징집되었던 청년들이 과연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깨달은지에 대해서 정말 공허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었거든요. 너무나 허탈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전쟁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유의 실마리를 던져준 거죠. 예. 근데 이게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 인물도 등장하잖아요. 네. 피스토리우스는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피스토리우스는 이 사람들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매력적이었다가 예. 나중에는 좀 권태에 빠져버리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피스토리우스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해박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피스토리우스가 오르간 연주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어떤 종교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철학과 종교와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둘이 굉장히 친해지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평론가들은 융심리학 테라피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랑 박사라는 융심리학의 수제자에게 이제 상담을 받거든요. 헤르만 헤세가 우울증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델로 한 것 같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피스토리우스는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좀 사이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피스토리우스의 매력은 너무나 이 세상 모든 걸 다 막 백과전서식으로 백과사전처럼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해박함인데 또 그 사람의 허약함은 뭐냐면 이론만 해박한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그냥 교회에만 있고 네. 바깥 세상에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런 도전도 모험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책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책에 나온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자기 인생의 이야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솔직하지 못하구나. 이 사람은 데미안은 책에서 본 얘기라도 자기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데 피스토리우스는 왜 책에 나오는 얘기만 하지? 이런 어떤 이론에 빠진 사람처럼 그 허약성이, 지식인의 허약성 같은 게 보이는데 그런 면을 이제 데미안과 굉장히 대비되면서도 데미안이 피스토리우스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죠. 매력적이지만 진정한 멘토는 되지 못하는 정말 상아탑에 갇힌 지식인을 묘사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데미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요. 말인데 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예. 도무지 이게 무슨 의미지?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이해되는 말인데 사실 그래도 짧게 설명드리면 이게 알이라는 우리는 이제 보통 새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새가 깨어나오는 그 순간에 이제 탄생의 신비로움 이런 걸 보지만 새가 그 안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새들은 밖에서 어미가 좀 쪼아주기도 하고 바깥에서도 자극이 있지만 이렇게 열도 가해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 안에서 그 새끼 새도 엄청나게 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줄탁동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그 새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알이라는 견고한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알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그 알이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네네. 투명하지만 사실은 다 알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은 마치 정말로 진정으로 새로 태어나려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부활을 해야 되는데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그다음에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나의 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세계를 깨트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말인데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청소년 필독서가 맞아요. 된 이유가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멋짐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데미안 얘기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회 연속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고전 읽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희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